자, 안녕하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준비되셨으면은 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간단하게 리뷰해보면 저희가 뭐를 배웠었죠? 중요하게 배운 것이 지난 시간은 지금 이제 이번 주는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로 우리가 그 피처 셀렉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주 토픽은 이제 피처 셀렉션이었습니다. 즉 피처 셀렉션이라는 거는 이제 인풋 피처들이 뭐 X1, X2부터 인풋 피처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우리가 리니어 모델이기 때문에 각각의 인풋 피처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제 코에피션트를 할당하고 그 값을 갖다가 학습을 통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weighted sum으로서 우리가 이제 뭔가 prediction을 갖다가 하고 싶은 거죠. 이 기본적인 regression 세팅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y has theta 1 x1 플러스 theta t xd 플러스 theta z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물론 generalized linear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linear sum을 어떤 그 inverse link 펑션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그 outcome distribution에 이제 매치가 되게끔 아마 하죠. 자, 이제 이러한 경우에 feature selection이라면 뭐냐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한테 어떤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input output relation을 갖다가 리니어 모델을 통해서 알아내고 싶은데 이 모든 피처를 다 썼을 때가 제일 좋은지 아니면은 어떤 피처의 특정한 सब셋만을 이용했을 때가 오히려 프레딕션 결과가 좋은지 이제 뭐 어떤 게 좋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면은 제일 좋은 그런 피처의 सब셋을 이제 고르면 훨씬 더 적은 수의 피처로서 아웃풋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기도 하고 interpretability도 좋고 그 다음에 prediction accuracy도 좋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subset을 갖다가 고를 거냐? 그러면 뭔가를 고르기 위해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려면은 어떤 특정한 매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매저를 통해서 그 성능을 측정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테스트 에러죠. 우리 모델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테스트 에러가 적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즉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렇지만 테스트 데이터셋이라는 거는 모델을 학습할 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사실 원하지만 이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우리한테 이거를 계산을 직접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우리는 이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직접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계산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 에러를 근사화하는 뭔가 에러를 측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예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는 안 되고 validation error. 그럼 이제 validation error라는 거는 validation set,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 중에서 일부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남겨놓은 데이터셋을 말합니다. 그러면 학습 시에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validation set을 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 보면은 이미 validation set은 레이블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럴싸한 이제 테스트 에러를 이제 흉내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validation 에러를 구하는 거는 validation set을 가지고 하든지 또는 뭐 cross validation을 하든지 이제 아니면은 트레이닝 에러를 약간 보정해서 밸리데이션 에러를 잘 근사화하는 이제 그러한 걸로 우리가 뭐 CP라든지 AIC, BIC 이제 이런 것들 매저를 봤었죠. 그래서 뭐 CP, AIC, BIC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뭐 어제 배운 내용들은 뭘 배웠는지는 혹시 기억은 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는 분이 이제 한 몇 분 계시고 대부분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죠. 저는 어떤 때는 어제 내 일정이 뭐였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스케줄 표를 보면은 내가 참 뭐 어디 어디를 갔었고 무슨 회의가 있었었구나라는 게 기억이 나지. 내가 어제 갑자기 무슨 어디를 갔다 왔나 무슨 일을 했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지금 내가 무슨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논문의 내용이 어떠한 건지는 기억이 잘 납니다. 아직도. 어제 그것까지 이제 기억이 안 나면 이제 큰일이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아직 그런 것들은 기억이 잘 나서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CP, AIC, BIC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거는 이제 이미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고 기억이 잘 안 나면은 뭐 다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피처 셀렉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매저를 통해서 그 성능을 갖다가 측정했지 그런 정도 키워드 정도만 생각이 나면 돼요. 뭐 멜로우 CP, AIC, BIC 이런 정도의 키워드만 생각이 나면은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매저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셀렉션은 어떻게 썼냐 그러면은 뭐 처음에 배운 것이 이제 베스트 सब셋 셀렉션인데요. 사실 이거는 거의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D개의 피처가 있어요, 우리가. D개의 피처가 있으면은 가능한 컨비네이션이 몇 개 나옵니까? 2의 D승계가 나오죠. 만약에 피처가 예를 들어 D가 3이다. 그러면 피처가 X1, X2, X3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가능한 조합은 뭡니까? 아무 피처를 안 썼을 때 피처 하나만 썼을 때, 피처 하나만 쓰는데 하나만 쓰는 케이스가 세 가지죠. X1만 썼을 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X1만 썼을 때, X2만 썼을 때, X3만 썼을 때, 그러니까 하나만 쓰는 케이스 세 개. 자, 두 개의 피처를 쓰는 케이스는 뭐예요? X1과 X2, X1과 X3, X2와 X3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 가지를 다 썼을 때. 그래서 이렇게 2의 3승 8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D개의 피처가 있으면은 2의 D승.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D가 한 40이다 그러면은 2의 40승.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40개 정도의 피처 뭐 별거 아니지만은 2의 40승 그러면은 거의 1조에 가깝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exponentially increasing 한다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모든 그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다 밸리데이션 에러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이 제일 좋은지. 그러니까 사실 한 피처가 10개 미만이다. 그러면은 뭐 브루트 포스하게 모든 컨비네이션을 다 볼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제 10개가 넘어가면은 이 방법을 쓰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 근사적으로 그리디하게 하는 게 forward, stepwise selection, stepwise selection인가 뭐 그랬었죠. 또는 뭐 backward로 하든 forward로 하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null 모델에서 시작을 해서 자 어떤 거 하나를 추가했을 때가 성능이 제일 좋은지 그럼 이제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중에서 또다시 하나를 더 추가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두 개가 이제 어떤 두 개지만 하나 먼저 선택된 애는 이제 더 이상 바뀌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되는 애들만 계속 바뀌어가면서 두 개의 피처를 썼을 때 어떤 케이스가 제일 좋은지. 다시 또 그러면 두 개가 픽스드 되고 하나를 더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하고. 그래서 한 개 추가했을 때 베스트, 두 개, 한 개 더 추가해서 두 개일 때 베스트, 세 개일 때 베스트, 네 개일 때 베스트, 네 개일 때 베스트까지 구하고 궁극적으로 걔네들 중에 어떤 게 베스트냐를 이제 CP를 이용을 해서 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잘 디벨롭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툴들을 써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조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이런 테크닉들을 쓸 일들이 오히려 많고요. 그냥 뭐 이미지 데이터 처리한다 이러면 뭐 사실 거기서 무슨 뭐 퓨처의 सब셋 셀렉션 이런 거 별로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딥뉴럴 네트워크에다 집어넣고 드립다 그냥 걔가 알아서 뭐 다 뭐 퓨처 찾고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그냥 어떤 뭐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 조금 더 좋은 게 있으면 뭐 그거 쓰고 음. 그 이미 뭐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아키텍처들이 있어서 그냥 그 문제에 따라서 그냥 그 딥뉴럴 네트워크 모델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제 어떤 특정한 태블로 데이터들을 쓰는 경우에는 사실 이미 피처들이 상당히 많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이거를 다 쓰기에는 너무 많고 좀 적절한 거를 골라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도메인의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일부 추려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그 피처 셀렉션 방법을 써서 하기도 하고 또는 라쏘를 쓰기도 하고 뭐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접근 방법으로 가면은 뭐 에,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피처 셀렉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의 강의는 뭐냐 그러면은 혹시 뭐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의 강의는 아이고 퀀타일 리그레션입니다. C, 2. 자, 혹시 뭐 퀀타일 리그레션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뭐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다 정도. 근데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아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아마 대학원생들도 그다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제 경험으로는 이게 상당히 기본적인 방법이고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학교에서도 거의 잘 가르치지는 않는 음. 그렇지만 그 현업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이것도 다 그냥 기본적인 그 소프트웨어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냥 뭐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과 관련해서 가장 널리 쓰는 그 파이썬 패키지는 scikit-learn입니다. 아마 뭐 scikit-learn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냥 뭐 거의 scikit-learn에 그냥 기본적인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scikit-learn을 씁니다. 뭐 그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뭐 퀀타일 리그레션도 다 scikit-learn에 잘 구현이 돼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뭔가라는 게 이제 일단 중요합니다. 뭐, 그럼 혹시 퀀타일이라는 것도 모르시죠, 당연히. 네. 아니, 여러분들이 아는 게 사실 더 이상한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별거는 아닙니다. 별거는 아닌데, 이제 용어가 그냥 낯설은 거지, 뭐 그 내용이야, 뭐. 그냥 조금 설명 들으면 누구라도 다 금방 알 수 있는 거고요. 어쩌면 고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이제 그냥 용어가 영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한국어로 뭐라 그러는지는 제가 예, 왜냐하면은 뭐 그냥 다 퀀타일이라고만 자꾸 쓰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혹시 제가 하는 얘기들 중에 이제 이런 그 용어들은 다 거의 대부분 영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익숙지 않은데 뭐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를 해서 뭐 무슨 용어를 얘기하는지도 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면. 음. 그럴 때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도대체 뭐냐라고 그냥 물어보세요. 그때. 그러면 채팅창에다가 남겨놓으면은 뭐 제가 어, 이렇게 볼 때마다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모르는 게 창피한 거 아닙니다. 예. 또 모르니까 뭐 배우는 거지. 알면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밤 이 시간에 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근데 저는 원래 뭐 요새는 거의 저녁 약속을 원래 하지를 않기 때문에 거의 저녁 때는 집에 있어서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달 동안 저녁 약속을 잡으면 안 된다는 그 강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저녁 시간에는 어,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근데 혹시 이 그 강의를 듣는 분 중에는 여러분들도 2달간 저녁 약속을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 중에서 술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은 그 2달간 상당히 금주를 하면서 건강이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주말에 왕창 몰아서 많이 드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 일단 뭐 이런 의미를 알기 전에 자,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프레딕션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서 표시를 했는데, 자,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어요. 트레이닝 데이터라는 거는 X, Y 이렇게 이제 인풋, 아웃풋 딱 페어로 구성이 돼 있죠. 좀 슈퍼바이스드. 그래서 보통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포인트 프레딕션이에요. 포인트 프레딕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죠. 그럼 이제 어떤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면은 이제 뭔가 프레딕터가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 프레딕터라는 건 인풋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뿅 계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프레딕터를 찾아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 전부를 소화해서 짱 프레딕터 하나를 갖다가 아웃풋으로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 여기 이제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이게. 자, 어떤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아웃풋 값이 뭐다라고 이제 이렇게 프레딕션을 하죠. 프레딕터가. 왜냐면 이제 우리의 프레딕터라는 걸 지금 뮤햇이라고 했으니까 자, 새로운 테스트 인풋 xn 플러스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아웃풋이 이 값이 자, 레이블은 이러한 거다. 리스폰스 값이 이렇다라고 이제 딱 하나의 포인트로 하나의 값으로 딱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포인트 프레딕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물론 포인트 프레딕션이 상당히 정확하게 항상 정확하면 좋겠지만 뭐 트레이닝 잘 시켰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항상 좋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걸 누가 개런티를 합니까? 내가 엄청 트레이닝을 잘 시켰다. 내가 뭐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성능을 보니까 정말 거의 퍼펙트하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이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도 성능이 계속 좋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좋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를 프레딕트 하는 거는 하나의 값을 프레딕트 하는 거는 좀 상당히 위험하다.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인데 predictive inference라고 predictive inference라고 얘기를 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의 예측 포인트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터벌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prediction interval이라고 하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다 가지고 알고리즘이 이제 이렇게 어떤 프레딕터를 만들어주고 이 프레딕터에 어떤 이제 이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테스트 인풋이 xn 플러스 1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프레딕션 인터벌을 갖다가 즉 뭐냐 그럼 프레딕션 인터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xn 플러스 1이 들어오면 아웃풋은 어떠한 값에 이런 인터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1.3이면 뭐 플러스 0.5, 1.8, 마이너스 0.8. 즉 아웃풋이 마이너스 0.8에서 1.8 사이 이제 이렇게 인터벌로 온. 이제 그걸 이제 프레딕션 인터벌 지금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C hat x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이제 이 인터벌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프레딕션 인터벌을 계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true outcome yn 플러스 1 우리는 모르지만 true outcome이 우리가 예측한 프레딕션 인터벌 안에 들어올 확률이 1-알파보다 크게끔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개런티가 되게끔 어떻게 우리가 프레딕션 인터벌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느냐가 이제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알파를 0.1로 두면 그러면 이 true value, true outcome이 우리가 예측한 prediction interval 안에 떨어질 확률이 90% 이상이래요. 그리고 우리의 prediction interval은 사실은 어떤 때는 인터벌 사이즈가 좀 작고요. 어떤 때는 인터벌이 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모델 입장에서 컨피던스가 크면 나는 요건 굉장히 자신 있다. 그러면 인터벌 크기가 좀 작아지고 컨피던스가 떨어지면 인터벌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때도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공항까지 지금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리나요? 그때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맵을 갖다가 보면은 이제 출발과 도착점을 갖다가 딱딱 찍으면은 한 몇 분 걸린다고 나오죠. 45분 뭐 이렇게요. 그거는 포인트 프레딕션입니다. 그렇죠? 45분 걸린다. 프레딕션 인터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45분 플러스 마이너스 5분.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예측을 할 때 뭐 너무나도 뭐 거의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뭐 45분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분.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거의 그러면 뭐 46분이 걸릴 수도 있고 44분이 걸릴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45분이 걸린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도로 상황이 상당히 지금 뭐 어떻게 예측이 어려워요. 그러면 45분 플러스 마이너스 15분.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45분 플러스 마이너스 15분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대답을 해줄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도로 상황이 뭐 지금은 이제 출퇴근 시간도 아니고 뭐 어디 막히는 데도 없다? 그럼 뭐 45분 플러스 마이너스 1, 2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능력을 이제 이런 그 머신러닝 모델에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인터벌로 아웃풋을 계산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래야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이 결과를 보고 뭐 이거는 별로 뭐 노이즈가 없는 거고 이거는 좀 더 노이즈가 많은 상태인가 보다. 이건 좀 예측이 더 어려운가 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단은 그냥 프레딕션 인터벌을 계산하는 게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차라리 그냥 기존의 스탠다드 리그레션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프레딕션 인터벌을 계산하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기샘플들도 이제 몇 가지를 뭐 오늘 보여드리겠지만, 어, 그거는 사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뭐 저는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은 이러한 생각이 그렇게 익숙치 않아서 뭐 그다지 그렇게 또 뭐 꼭 이거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익숙치 않아서 이제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막 강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막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점점점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설명한 대로 뭐 이러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그냥 예제가 머신러닝 모델한테 이제 프레딕션을 하라고 하는데 뭐를 프레딕션 하라고 하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 에어포트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예측을 해다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이 프레딕션 모델들 프레딕터들은 사실 그냥 뭐 50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uncertainty가 고려가 안 되는 거고요. 포인트 prediction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regression인 경우에는 어떤 numerical한 값 하나를 딱 내놓거나 뭐 classification이라면은 그냥 특정한 레이블 뭐 cat 아니면 뭐 dog 이렇게 그냥 딱 내놓는 거. 이제 이게 그냥 여러분이 제일 익숙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found 그 포인트 prediction. prediction interval은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뭐 50분 플러스 마이너스 5분 또는 50분 플러스 마이너스 20분. 자, 이게 이제 uncertainty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계산이 돼서. 그래서 인터벌의 사이즈가 클수록 이제 uncertainty가 이제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 prediction interval 또는 그거보다 이제 더 큰 의미는 prediction set. 사실 인터벌이라는 거는 이제 set의 어떤 한 종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인터벌로 나오고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를 본 적은 없을 거예요. set valued classifier라 그래가지고 얘가 만약에 cat인지 dog인지 lion인지 뭐 이거를 갖다가 구별을 하는데 set valued classifier는 답이 이렇게 나와요. 뭐 어떤 때는 그냥 뭐 cat 이렇게만 나오고요. 어떤 경우는 cat or the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레이블들의 셋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캣 같기도 하고 너 같기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뭔가가 이제 명확하지가 않으면 두 가지 레이블이 동시 같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또 이건 멀티 레이블하고는 또 다른 문제. set valued classifier라는 거는. 근데 이제 이 set valued classifier는 일단은 제가 아직은 뭐 그렇게 그 강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이걸 본 적은 없어요. 오늘은 regression. 자, 일단은 regression만 이제 집중하고 classifier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재미난 e x a m p l e 들을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OLS의 그러니까 OLS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 OLS의 문제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점, 어떤,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OLS 같은 리니어 리그레션이 어떤 취약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세요? 뭐, 아직 잘 모르죠. 지금 뭐, 그냥 그 방법이 뭔지를 습득하는데도 지금, 거의 지금 아직 뭐, 될까 말까 한데, 야, 뭐, 그거에 뭐 문제점이 뭔지 막 그런 거 탁탁탁 파악해갖고 뭐 대답할 정도면은,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많은 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이 그림을 보시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이 동그라미들이 데이터예요. 그래서, X축, X가, 이게 이제 X가, 여기가 이제 인풋이고, 또 Y가 이제 이게 리스판스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제 동그라미로 이제 이렇게 똥똥똥똥똥 이제 점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거 리그레션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인풋 밸류들이 점점점 커지면은 이 리스판스가 상당히 베리에이션이 더 커지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와 대비 여기는 이제 베리에이션이 한 요 정도고 여기는 이만큼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인풋 값이 커질수록 이 아웃풋의 노이즈가 상당히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노이즈한 메저먼트는. 그러니까 즉 위아래로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은 뭐에 제일 영향을 받느냐 그러면 노이즈 베리언스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이즈가 들어가는데 그 크기가 이제 커질수록 그럼 이제 노이즈의 베리언스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메저먼트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θ 트랜스포즈 x 그다음에 뭐 입실론 해서 이제 어떤 노이즈가 들어가는데 근데 기본적인 가정은 이 노이즈는 기본적으로 가우šan인데 지로민의 뭐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 이 시그마 스퀘어가 이제 점점점 커지면 이 리스판스의 베리에이션이 점점 커지는 건데 보통 OLS 같은 경우는 OLS는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시그마 스퀘어 그냥 그 베리언스 값은 어떤 하나의 컨스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인풋이 뭐가 됐건 노이즈 베리언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풋 들어올 때 여기서 들어올 때 노이즈 베리언스는 똑같다. 그게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OLS의 가정. 근데 지금의 그림을 보면 노이즈 베리언스가 X에 상당히 디펜던트하죠. 이게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데이터에 OLS나 뭐 리지 리그레션을 막 적용할 때는 이미 뭐 어떠한 가정이 깔려 있는 거냐 그러면 내 메저먼트 노이즈는 인풋에 상관없이 그냥 일정하게 섞여져 있다 이런 거예요. 노이즈는 일정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풋과 상관없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뭐냐 여기다가 제가 지금 이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경우냐 그러면 그 경우는 보통 이제 제가 막 그 데이터들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피팅을 하더라도 리니어 모델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피팅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로 퍼져 있는 걸 보면은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일정하게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거를 우리는 호모시다스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어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왼쪽 같이 이 variance가 인풋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 이거는 그러니까 호모가의 반대는 헤테로. 그래서 heteroscedastic. 그렇지만 이제 용어들이 이게 어려우니까 뭐 굳이 용어를 지금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노이즈가 인풋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근데 이제 훨씬 더 대부분 많은 경우는 오른쪽 편, 호모시다스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그냥 막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막, 뭐 그냥 알고 있는 방법을 막 그냥 그대로 적용해도 잘 워킹을 하고요. 혹시나, 나 이제 OLS, 리지 리그레션 배웠는데 막 적용을 했어요. 내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그러면은 이거는 헤테로시다스틱 케이스가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헤테로시다스틱 케이스에 이제 뭐 만약에 그냥 OLS를 썼다. 예. 그러면은 뭐 이제 이렇게 피팅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피팅이 되는데 이제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당한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뭐 내 프레딕션이 상당히 이제 점점점 덜 정확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퀀타일 리그레션은 이제 오늘 설명할 퀀타일 리그레션은 이거를 예측을 해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거 다른 색으로 그릴까요? 지금 위에 있는 이 그린 컬러는 뭐냐 하면 이거는 95%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입니다. 또는 뭐, 95% 퀀타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이 리스판스 값의 95%는 요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요거를 벗어나는 애는 한 5%밖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95%가 그 안으로 다 들어오게끔 그럼 내가 어디다가 선을 그어야 그 가능한 모든 리스판스의 값들의 95% 정도는 그 밑으로 다 떨어지겠느냐. 그거를 찾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사실 퀀타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애는요. 요거는 이제 5% 퀀타일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요거보다 작은 애들 벗어나는 애들은 현재 5%밖에는 안 된다는. 그러면 95% 5% 이제 합치면 90%가 이제 이 안에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리스판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95% 어퍼 퀀타일을 구하고요. 5% 로어 퀀타일을 갖다가 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퀀타일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 이제 어떤 특정한 x에 대해서 그러면 어퍼 퀀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뭐 공항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로케이션이 여기라고 하면은 이제 x가 현재의 로케이션이에요. 공항까지 거리가 얼마 걸려? 그러면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하면은 여기 지금 가운데 민값이 요게 이제 50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예를 들어서 어 10. 그러면 이제 여기가 50 플러스 10이 되고 밑이 50 마이너스 10. 그래서 50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터벌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인터벌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퀀타일을 계산하면은 어떤 x에 대해서도 upper, lower가 나와서 인터벌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OLS 같은 경우에 리스트 스퀘어는 제가 모델이 뭐를 계산한다 그랬죠? 뭐를 추정하느냐? conditional mean. 즉, 이 값을 추정하는 거였어요. 어떤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그 아웃컴의 평균값. 이거를 잘 추정할 수 있게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갖다 하는 거예요. OLS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컨디션을 믿냐? 뭐 근데 혹시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컨디션을 민이 되느냐? 아니 뭐 굳이 궁금할 수도 있고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까지 지금 필요하진 않아서 제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장 민 스퀘어드 에러를 최소화하는 게 바로 이 컨디셔널 민입니다. 그럼 거기 대비 퀀타일 리그레션은 이제 그러니까 OLS는 요게 이제 컨디셔널 민이에요. 요 사실 요 값이.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이게 모델이 계산을 해주는 거죠. 예측,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 해주는 거고 퀀타일 리그레션은 제가 얘기했지만 컨디셔널 퀀타일. 그러니까 이제 이거와 그 다음에 이 두 개, 이 두 개를 이 퀀타일 두 개를 네, 그 에스티메이트 하는 겁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는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95% upper quantile, 5% lower quantile을 계산하면 바로 그게 90% confidence interval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로 5%, 아래로 5%가 벗어나는 거니까 그냥 합치면 90% confidence interval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prediction interval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outcome에 대한 interval이기 때문에요. 어떤 confidence interval은 추정치에 대한 추정한 뭐 parameter를 어떤 특정한 값을 추정한다. 그럼 estimate에 대한 interval이고요. 이거는 이제 outcome에 대한 interval이 돼서 prediction interval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이제 이게 컨디셔널 퀀타일을 갖다가 이제 에스티메이트 하는지 우리는 이제 이때까지는 컨디셔널 민 값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는 봤지만 뭐 그러면 더욱더 더 기본적으로 가서 뭐 대충 이제 퀀타일이라는 게 뭔지는 그냥 그림을 보니까 대충 그 의미는 알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죠. 퀀타일이 뭔지. 여기다. 음, 그래서 지금 그 앞에 그 플롯한 그림은 이거 사실 그냥 사이클런에 아니면 그냥 뭐 퀀타일 리그레션 사이클런이라고 뭐 구글링만 하면은 그는 바로 퀀타일 리그레션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그샘플 다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거기서 가지고 온 거고 이게 이제 그 퀀타일 리그레션 아까 내용을 갖다가 이제 계산해서 두 개의 퀀타일을 구해서 이제 이게 플러스 해주는 뭐 그런 거고, 이거는 그 사이클런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뭐 금방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퀀타일을 자 뭐 0.05, 0.5, 0.95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어퍼 퀀타일 같으면 이제 0.95를 주는 거고요. 로어 퀀타일은 0.05고 만약에 내가 퀀타일에 0.5를 주고 퀀타일 리그레션을 돌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를 얻게 되느냐 하면은 어, 미디안 미디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미디안은 이거에 이제 정확한 그 용어가 있는데 뒤에 나오는데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미디안 값을 계산해 주는 그 리그레션이 리스트 absolute deviation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가 아니라 이 미디안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퀀타일이 0.5일 때 아이고 이때는 그 리그레션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리스트 absolute deviation 리스트 스퀘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 뒤에 이그샘플이 나오거든요. 이거 뭐 혹시 용어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거리는데 일단 그 이그샘플을 보여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에 비해서 이 어, 미디안으로 퀀탈 리그레션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사실 그냥 대부분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거의 성능이 비슷한데 얘가 조금 그 아웃라이어의 로버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들이 있을 때는 리스트 스퀘어 리그레션보다 낫다.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일단은 뭐 그렇게 그러면 이제 뭐 퀀타일의 기본적인 것만 아이고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잠깐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퀀타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어떤 뭐 density 펑션입니다. 그럼 density 펑션이면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떤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개로 나누는데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순서를 딱 하고 하나하나의 그룹에 같은 개수만큼 들어가게끔 나누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디서 이제 자를 건가? 네 개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누면 이제 제일 작은 그룹이 있겠고, 그 다음 작은 그룹, 그리고 그 다음 작은 그룹, 그 다음에 제일 큰 그룹이 있겠죠? 그럼 네 개로 나눌 때에는 컷 포인트가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이제 중간, 이죠? 그리고 그 중간보다 작은 애들 반 중에서 다시 그룹을 반으로 나누면 Q1이 나오는 거고요. 중간이 Q2.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큰 4분의 1을 나누는 구간이 바로 Q3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density 펑션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이 x를 이꼴하게 나눠주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개수가 여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좁아지고 이렇게 테일로 갈수록 좀 더 커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사이즈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95% 퀀타일이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이게 뭐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95% 퍼센타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퍼센타일. 왜냐하면은 100개로 나눴기 때문에 퍼센타일.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막 우리가 그냥 다 원래 퀀타일이면은 4개로 나누는 거죠. 그때서 이제 퀀트가 붙는 건데 그냥 이제 우리가 뭐 95% 퀀타일 그러면은 100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큰 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작은 애들 95개와 큰 애 5개 그룹 그 컷 포인트가 95% 퀀타일이. 잠깐만 브레이크를 가지고 마저 이제 퀀타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준비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많이 쓰는 그런 그 퀀타일들을 보면 사실 이제 원래
퀀타일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네 개로 나누는 걸 이제 쿼타일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게 4등분이라는 뜻이죠. 쿼타일이라는 게 이제 네 개의 데이터를 네 개의 같은 사이즈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first quartile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중에서 25%가 거기에 속하는 거고 second quartile 같은 경우는 이제 50%가 속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미디안이라고 하죠. 중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third quartile 75%까지 속하는 거고요. 비슷하라고 하면은 이제 10개 그룹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 어, 100번째, 20번째, 90번째.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100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게 이제 percentile인데요. 그래서 뭐 첫 번째 percentile, 두 번째 percentile, 뭐 95% quantile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95번째 그 percentile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나눠서도 용어가 있지만 그냥 가장 뭐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quantile, 뭐 그래서 그냥 95% quantile, 90% quantile, 뭐 이러면은 이제 다 대부분 이제 의미가 소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uantile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다 원래 뭐 컴퓨터가 다 알아서 계산해 주지만 음, 간단한 예를 보죠.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엠피리컬하게 계산하는 법은 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9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걸로 그러니까 ascending 오더로 그러니까 점점점 증가하는 순서로 이제 다시 sorting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3, 6, 7, 8, 8, 10, 13, 15, 16. 가장 작은 게 3이죠. 가장 큰 게 16. 그래서 이제 그 순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랭크는 어, 뭐 이제 이 크기의 어떤 포지션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퀀타일이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25% 퀀타일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게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P가 예를 들어 0.2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5% 퀀타일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랭크는 P 곱하기 이제 우리가 n 개가 있고 이게 이제 엠피리카라는 거에서는 이제 n 플러스 1을 곱해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 0.25 곱하기 9 플러스 1. 그러면 어떻게 되죠? 2.5가 되죠. 그럼 이제 랭크가 2.5예요. 그럼 이제 랭크가 2.5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잠시만요. 네, 랭크가 2.5라는 거는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크기가 6이죠. 그다음 세 번째가 7이죠. 그러면 랭크가 2.5라는 거는 요 사이라는 겁니다. 2.5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딱 그 숫자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니까 이제 두 개의 평균값. 그래서 두 번째가 6이고 세 번째가 7이죠. 네, 그러면 그 평균 6.5, 6.5가 퀀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5% 퀀타일.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9개인데 이거를 이제 4등분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4등분을 하면은 하나, 잠깐만요. 둘,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지? 네. 근데 같은 사이즈로 하면은 한번 50% 구해볼까요? 그러면 50%를 구해보면은 P가 0.5니까 0.5 그리고 곱하기 랭크가 10. 그럼 5가 되죠?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딱 되는 거죠. 50%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퀀타일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컷 포인트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퀄 사이즈로 나눌 때 그 각각의 컷 포인트들이 이제 그 퀀타일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 퀀타일 펑션이라는 거는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 앞에서도 배웠지만 이거의 인버스 펑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사실 전혀 기억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CDF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떠한 x x에 대한 펑션인데 랜덤 베리어블 x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래서 이 CDF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점점 점점 증가하는. 그래서 왜냐하면 프로바빌리티니까 이제 1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0보다 작아질 수도 없고 0과 1 사이. 그리고 x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점점점 그 프로바빌리티는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퀀타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p 아까 뭐 0.25 그러면은 p가 0.25면 만약에 여기가 0.25예요. 그때 이 x가 뭐냐? 요것이 바로 그 95% 아니 그러니까 25% 퀀타일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25%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퀀타일 펑션 그러니까 p에 두면 그거는 이 CDF의 인버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f of x가 p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x값.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기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x가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다 f of x는 p보다 큰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데는 바로 여기가 되죠. 이 이퀘이션이 뜻하는 바가 뭔지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제가 이그샘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엠피리컬하게 퀀타일을 구하는 거고 퀀타일 의미를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이퀘이션을 보면서 이 이퀘이션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건데 근데 이제 이 이퀘이션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간다 지금. 그러면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맨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퀀타일의 그냥 의미가 뭔지만 마음에 담고 계세요. 뭐 이 하나하나의 수식을 뭐 잘 지금 이해하지 않아도 저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는 꼭 제가 설명하는 모든 거를 꼭 다 금방금방 다 이해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럼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설명은 하되 제가 진짜 이거는 꼭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만 조금 기억을 해도 충분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퀀타일 리그레션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 그럼 당연히 이제 그 기존의 리그레션들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항상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때는 잘 안 되는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점이 뭔지를 갖다가 잘 파악하는 게 항상 제일 중요하죠. 자, 일단 그 OLS 같은 경우는 가우시안 레지듀얼인 경우에 잘 워킹을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레지듀얼이 즉 에러가 가우시안을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을 이미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 레지듀얼이 non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그러면 특히 그리고 아웃라이어들이 있을 때에도 사실은 이제 더 로버스트한 방법을 퀀타일 리그레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prediction interval 하나의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 아니라 prediction interval이 계산해 주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게 바로 이제 probabilistic forecast. 자, 확률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셈이에요. 이건 probabilistic. 그러니까 확률 값을 예측을 한다고 보면 되죠. probabilistic forecast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 아니라 뭔가 어떤 인터벌로 예측을 하는 것들이 다 probabilistic forecasting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한 heteroscedastic noise가 있는 경우에 상당히 워킹을 잘한다. heteroscedastic noise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퀀탈 리그레션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네. 뭐 내 문제가 heteroscedastic이냐 homoscedastic이냐 이제 그거는 뭔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한번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사전에 알 수는 없지만 사실 많은 경우는 그냥 homoscedastic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내 메저먼트가 뭐 인풋 값이 좀 더 크기가 커질수록 뭔가 더 노이즈가 들어가고 작을 때는 좀 노이즈가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heteroscedastic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linear regression은 뭐를 모델링 하느냐 그러면은 어떤 independent variable x가 주어졌을 때 dependent variable y의 mean 값을 모델링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컨디셔널 mean 값을 모델링을 한다. 리니어 모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스퀘어 러스를 썼다는 거예요. 퀀타일 리그레션은 뭐를 모델링 하느냐 하면은 바로 컨디셔널 퀀타일을 모델링 하는 거예요. X가 주어졌을 때 알파 퀀타일을 갖다가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델링 하고자 하는 대상이 컨디셔널 민 값이냐? 그러면 그냥 스탠다드 리그레션. 모델링 하는 대상이 컨디셔널 퀀타일이냐? 그럼 퀀타일 리그레션.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이그샘플에서 뭐라고 했었죠? 95% 어퍼 퀀타일을 찾고 5% 로어 퀀타일. 그럼 이제 두 개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이피션트들을 보면은 알파에 대한 또 알파 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 코이피션트들이 다 이제 한 번 하면은 그냥 픽스드 돼 있는 건데 이 퀀탈 리그레션인 경우는 만약에 알파가 0.95일 때의 코이피션트하고 알파가 0.5일 때 코이피션트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퍼 퀀타일, 로어 퀀타일 다른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이 코이피션트들이 또 알파의 함수로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컨디셔널 퀀타일을 모델링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위해서 무슨 러스를 쓰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본 적은 없겠지만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핀볼러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저기 파이썬 패키지를 보면은 뭐 스퀘어 러스, 뭐 무슨 러스, 뭐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 있지만 핀볼 러스도 있어요. 거기에 또 이제 아마 그동안은 잘 못 봤을 텐데 핀볼 러스도 있는데요. 어, 핀볼 러스. 핀볼이 뭔지는 아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그 이런 아카데믹한 걸 떠나서 그냥 핀볼. 그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그 게임 중에 이렇게 구슬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똥똥똥 치면 이렇게 구슬이 막 위로 올라가 가지고 막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내려오면 다시 요 막대기로 이렇게 똥똥똥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핀볼 게임이야. 그래서 이제 러스가 조금 약간 요렇게 움직이는 그 막대 모양처럼 좀 러스가 생겨서 이제 아마 그래서 핀볼 러스라고 하는지 어 하여튼 뭐 이거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핀볼 러스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제 러스가 이거 물론 이제 알파 값에 디펜던트 하죠. 어떤 특정한 알파에 대해서 이 안에 들어오는 g 값이 0보다 작으면 슬롭이 알파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음,
그다음에 G가 0보다 크면 알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알파가 아까 이제 우리가 어퍼 퀀타일을 계산하기 위해서 보면 이제 0.95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여기 이제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슬롭이 0.95예요. 그렇죠?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슬롭이 0.95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0.05가 되죠. 마이너스 0.05. 이렇게. 요게 알파가 0.95일 때 러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파스티브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피널라이즈를 하고 음수 값에 대해서는 약간의 페널티만 준다는 뜻이겠죠. 러스가 그렇다면. 0.5면은 알파가 그러면은 똑같죠. 0.5, 0.5 슬롯이. 그래서 이렇게 0.5 이쪽으로도 0.5. 그러니까 뭐 양수냐 음수냐 다 똑같이. 그다음 반대로 이제 만약에 알파가 0.1이면은 양수일 때는 적게 페널티를 주고 음수일 때 오히려 페널티를 많이 주고. 이제 이런 모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제 이런 에러를 써야 되냐? 이제 물론 또 이게 수학적으로 이 러스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가져다 준다는 걸 갖다가 막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 뭐 그런 정도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직관적으로 아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충분히 나는 납득이 된다 그냥 직관적으로 그러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제 뭐 증명해 놓은 그 유도를 막 이렇게 따라갑니다. 막 그냥 인티그레이션 뭐 계산해 놓고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따라가 갖고 끝까지 다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쭉 따라갔는데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정확하게 의미하는지 그 의미는 대부분 이제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그런 빅픽처를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리니어 모델을 썼을 때 이거는 꼭 리니어 모델만 쓰는 건 아닙니다. 퀀타일 리그레션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퍼 퀀타일, 로어 퀀타일을 리니어 모델을 가지고서 에스티메이트 할 수도 있고 다른 넌리니어 모델 가지고 어퍼 퀀타일, 로어 퀀타일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꼭 리니어 모델에 국한된 건 아닌데 일단 그냥 가장 리니어 모델이 퍼퓰러하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로 설명을 하는 거지 퀀타일 리그레션은 무조건 리니어 모델을 써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셔널 퀀타일을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할 거냐 뭐 혹시 제가 뭐 스플라인 리그레션을 강의하지는 않지만 뭐 스플라인 리그레션 이런 이제 피스와이즈 리니어 테크닉을 갖다가 이제 쓰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리니어 모델을 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리니어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파 컨디셔널 퀀타일을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이제 리니어 모델을 세팅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에러 펑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핀볼러스인데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어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YN이 W 알파 트랜스포즈 XN보다 큰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쪽은 우리의 예측값이죠. 그리고 왼쪽은 true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값이 true 값보다 밑에 있을 때 그게 바로 under predicted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우리의 예측값이 우리의 prediction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y의 행시니까 요거는 이제 over predicted. 그럼 under predicted 돼 있을 때는 그 residual에 웨이트를 알파만큼 주고요. over predict 됐을 때는 레지듀얼의 웨이트를 1-알파를 줍니다. 알파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음, 아까처럼 이렇게 보면은 그럼 이제 여기가 G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 아까 G라고 쓴 게
바로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yn-w 알파 트랜스포즈 x. 자, 그럼 이게 첫 번째가 이제 g가 0보다 큰 경우고 그러면 0.95의 이런 슬롭을 갖겠죠. 그러면 작은 경우가 0.05의 슬롭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언더 프리딕트 된 경우에 이제 훨씬 더 그 페널티를 더 주는 거예요. 그 러스에. 그리고 오버 프리딕트 된데 지금 이거는 이제 어퍼 퀀타일을 찾으니까요. 네. 예, 실제 예, 이 objective는 어떻게 옵티마이즈가 되느냐 그러면은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혼자서 이제 오늘 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은 러스를 이렇게 세팅을 했을까? 이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세팅한 거 아닐까? 아닙니다, 전혀. 퍼펙트하게 이렇게 러스를 세우고 미니마이즈하면 딱 우리가 원하는 컨타일을 얻는다는 걸 수학적으로 딱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어퍼 퀀타일을 이제 뭔가 이렇게 찾고 그리고 로우 퀀타일은 이제 이렇게 찾고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지금 이 어퍼 퀀타일 이제 우리의 프리딕션이고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서 트루 값이 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많이 위에 있으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은 95%는 이 빨간 라인보다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케이스가 언더 프리딕트죠. 그러니까 우리의 프리딕션은 이거예요.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우리의 프리딕션 아니에요. 근데 실제 트루 아웃컴들이 더 크면은 언더 프리딕트가 된 경우 이거는 훨씬 더 페널티를 줘야죠. 그래야 우리의 퀀타일이 좀 이렇게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많은 애들을 더 커버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애들이 트루가 여전히 그 라인 위에 있으면 언더 프리딕트 되고 있으니까 이 라인을 더 조금 슬로ፕ을 이제 더 위로 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러스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페널티를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뭐 그렇게 지금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이 밑에를 찾을 때는 이 밑에서 밑으로 더 떨어진 애들이 더 시비어하게 많이 페널티를 얻어야 돼서 걔네들이 이제 이쪽 첫 번째 타면 알파가 0.05일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은 리니어 프로그래밍으로 풉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이미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다 이제 대부분 LP로 풀고요. 뭐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제가 강의를 하지는 않고. 혹시 이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이제 그 우리가 LP는 이제 대부분 그 심플렉스 메소드라는 걸로 풉니다. 뭐 이제 그 뭐 용어는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심플렉스 메소드를 만든 분은 조지 단치그란 분이에요. 이제 미국의 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얽힌 엄청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 단치그라는 분이 이제 박사과정을 UC 버클리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박사과정 때 수업이 약간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판을 보니까 구석에 문제가 두 개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벌써 교수님이 이제 그 숙제를 내놓으셨나?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이제 적어서 이게 숙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숙제니까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풀었습니다. 근데 그 숙제가 딴 때보다는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 문제가. 그래도 숙제는 해야지 돼. 며칠 만에 그거를 풀었어요. 그래서 제출을 했습니다, 숙제를.
교수님이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교수님이 그때 칠판에 적었던 두 개의 문제는 통계학 쪽에서 풀리지 않은 난제 두 가지를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난시그는 이거는 숙제다. 나는 이거 무조건 풀어야 된다. 만약에 그게 난제다. 아직 아무도 못 풀었다. 그러면 아마 그분도 그렇게 열심히까지 그거를 풀 수 있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이 세상 아직도 아무도 못 푼 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금방 풀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숙제다. 숙제는 항상 답이 있는 거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긍정적 사고, positive thinking의 대표적인 사례로 굉장히 그 유명한 일화고 제가 꼭 그 저한테 수업을 듣는 뭐 교육생들, 학생들한테는 제가 강의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한 번쯤은 꼭 이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긍정적 사고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문제에 도전을 하면은 훨씬 성공할 찬스가 높아진다는. 근데 시작할 때부터 아유 난 자신 없어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죽었다 깨나도 그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positive thinking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아주 그냥 굉장히 유명한.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또 그 뭐 리니어 프로그래밍의 심플렉스 메소드라는 또 정말 지금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이런 것들도 뭐 고언을 하고 그분이 꼭 이것만 한 거는 아닌데 하여튼 다양한 일을 했지만 굉장히 그 유명한 수학자. 근데 이게 뭐 수학자 그러면 사실 뭐 일반인들은 그냥 가우스, 오일러 뭐 그냥 이 정도밖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정말 그 쟁쟁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세 대대로 이제 이름이 남는 거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알파를 0.5로 두면은 제가 아까 했죠? 그게 이제 미디안 리그레션이라고도 부르고요. 미디안 리그레션. 그 다음에 least absolute deviation 그래서 LAD regression 즉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objective error function이 그냥 레지듀얼의 절대값들의 합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었지만 알파가 0.5면은 여기도 0.5 여기도 0.5 쭉 다 합쳐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절대값만 남는 거죠. 네. 근데 얘가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제가 그 설명한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에 또 풀어서도 써놨어요. 그래서 그 왜 하필이면은 objective function이 이제 이렇게 생겨야지만 되느냐 퀀타일을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가 0.9래면은 그럼 이제 요 파트가 이제 Q가 지금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Q라고 쓴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Y 햇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그 아웃풋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퀀타일을 추정하는 거지 뭐 아웃풋이 뭔가를 추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의미상으로는 y-hat이라고 썼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퀀타일 q라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underestimate 되는 경우가 바로 y-q라는 y가 q보다 크니까. 그러면은 내가 찾은 이러한 그 퀀타일 위에 트루 값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커버해야 되니까 그럼 이때는 에러가 더 크게 주어져야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퀀타일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0.9 에러를 주고 overestimate 된 경우들은 뭐 여기잖아요. overestimate 된 데는 트루 값들이 여기에 있는 거는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잘 들어와 있으니까 0.1. 네. 이제 그러한 의미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그 핀볼 러스를 미니마이즈 하면은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레벨 알파에서의 퀀타일을 찾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잘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그샘플을 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리즘적으로 뭐 중요한 것들은 다 이제 거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몇 가지 이그샘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진짜 이 이그샘플은 제가 이 사실은 제가 이제 사이클런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태츠 모델을 쓰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대부분은 이제 그 사이클런을 더 많이 쓰니까 근데 지금 아마 이 이그샘플은 제가 그 스태츠 모델을 이용을 해서 아마 그때 한번 직접 이렇게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돌려보고 아마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 때마다 이제 뭐 좀 번갈아 가면서 뭐 이걸 쓸 때도 있고 저걸 쓸 때도 있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스태츠 모델과 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똑같아요. 똑같은 파이썬 패키지인데 이제 좀 뭔가 통계학 쪽에 더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그 파이썬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데이터는 뭐냐면은 인풋 그러니까 그 이 독립 변수가 income이고요. 그다음에 종속 변수가 food expenditure.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대략 이제 플러스를 해보면은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데이터가 보면은 이제 그 조금 더 로우 인컴 쪽에는 데이터가 많고 조금 하이 인컴 쪽에는 데이터가 듬성듬성 있고요. 이 위아래로 퍼진 거를 보면은 조금 이 하이 인컴 쪽이 데이터도 좀 적고 이런 베리에이션도 위아래로 좀 이제 큰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를 한 결과가 지금 이제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호모시다스틱 노이즈를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찾은 OLS가 피팅된 결과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이쪽이 이제 그 로우 인컴 쪽인데 로우 인컴 쪽은 약간 오버에스티메이트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약간 위쪽으로 더 피팅이 돼 있죠. 그래서 로우 인컴 쪽에 약간 오버에스티메이트한 경향이 이제 있고요. 미디안 리그레션을 하면은 아, 약간은 잘 요쪽을 보시면은 미디안 리그레션이 OLS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피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오버에스티메이트 돼 있어요. 그렇죠? 구별이 되시죠?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사실 아웃라이어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으면 OLS는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한두 개의 아웃라이어도 이 스퀘어 러스를 줄이기 위해서 방향이 싹 틀어져요, 상당히. 근데 이 미디안 리그레션은 OLS보다는 아웃라이어의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그런 아웃라이어가 있어도 조금 덜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은 프레딕션을 갖다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OLS 그러니까 미디안 리그레션이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OLS는 약간 이제 이렇게 피팅이 된 셈이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얘 때문이다. 음. 근데 미디안 리그레션 즉 리스트 앱솔루트 데비에이션 리그레션은 조금 덜 영향을 받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나는 아웃라이어들이 있는 데이터야. 뭐 그럴 때는 조금 더 로버스트하게 하고 싶으면은 미디안 리그레션. 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퀀타일 리그레션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95% 어퍼 퀀타일 그린으로 위에, 그다음에 5% 로우 퀀타일 오렌지로 밑에. 그러니까 이 두 개 퀀타일은 내가 리스판스 값들이 90%는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다 프리딕션 인터벌을 내주는 거죠. 그럼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테스트 데이터 인풋이 예를 들어 뭐 200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새로운 테스트 인풋이에요. 그러면 또 아웃풋은 요 인터벌을 갖다가 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 그러니까 로우 퀀타일의 값, 어퍼 퀀타일의 값. 그러면 이제 대략 로우 퀀타일 여기가 대략 한 800이 되고 여 위가 대략 한 1400 조금 넘는데 1400이라고 하면은 자 새로운 인풋 패스가 들어오면은 아웃풋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800에서 1400 사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네? 그럼 이제 true가 뭐 800일 수도 있고 9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나는 그냥 딱 하나의 값을 원한다 그러면 그냥 미디안 값 빵으로 뭐 찍으면 되는 거고요.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하이 인컴 쪽에는 워낙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점점점 인터벌의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프리딕션의 그 컨피던스가 점점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애초에 학습 시에 거기에 데이터가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로우 인컴 쪽은 워낙 데이터가 많았기 때문에 프리딕션 인터벌 사이즈가 좀 더 작고 그러니까 훨씬 더 컨피던트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10개 다른 퀀타일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5%, 10%, 15%, 20%, 뭐 25%, 90%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10개의 퀀타일을 그려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한번 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 미디안 리그레션이고요. 빨간색이 OLS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개 이렇게 같이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빨간색이 더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좀 더 깊어져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데이터에 약간의 아웃라이어를 좀 더 추가를 해봤어요. 얼마나 그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래서 요번에는 그 로우 인컴 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 아웃라이어를 이제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OLS하고 미디안 리그레션하고 이제 어떤 비헤이비어를 갖다가 보이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보면은 이제 원래 그 아웃라이어가 없었을 때 그 5개 아웃라이어가 없었을 때 OLS가 아까 보여드린 게 이제 오른쪽 편에 이거고요. 이제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추가가 됐을 때는 이제 이쪽입니다. 그럼 이제 또 아웃라이어들을 피팅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얘가 약간 좀 이제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실 아웃라이어가 있지만 원래 없었을 때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특히 이게 요 부분을 보시면은 네? 그래서 확실히 아웃라이어의 로보스탕 이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웃라이어에는 확실히 미디안 리그레션이 OLS보다는 좋다. 그리고 이제 그때 퀀타일들을 쭉 구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퀀타일 리그레션은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파란색이 미디안 리그레션, 빨간색이 OLS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뭐 5%, 15%, 뭐 25% 이렇게 뭐 하여튼 점점점 증가해서 하는 그런 한 10개 정도의 그 퀀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표적인 헤테로시데스틱 노이즈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이렇게 이제 X 값이 커지면은 노이즈의 베리언스가 커지고 여기는 노이즈 베리언스가 뭐
small. 여기는 이제 small이고 여기는 large noise variance죠. 이쪽은. 음. 네. 이게 아주 대표적인 heterozygotic noise.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그냥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쪽에 더 에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데이터에 있는 노이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제거할 수는 없어. 뭐 어떻게 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제거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보통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퀀탈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은 어유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스플라인 리그레션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뭐 피스와이즈 리니어 리그레션이긴 한데요. 그 이제 빨간색이 이제 스플라인 리그레션의 리절트고 스플라인 리그레션을 이제 퀀탈 리그레션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직선으로 표시가 안 되잖아요.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플라인 리그레션으로 이제 우리가 퀀탈 리그레션을 했을 때 이제 이 어퍼 퀀탈, 로우 퀀탈들이 이제 노란색들이 위아래로 이제 이렇게 이쁘게 뭐 이런 것들도 잘 그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사실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 했고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는 그냥 옵셔널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직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뭐 꼭 굳이 이것까지 고민하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현재 제가 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퀀탈 리그레션은 뭐냐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퀀타일을 구하잖아요. 뭐 95%, 5%. 그러면은 이제 90% 프레딕션 인터벌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런티가 됩니다.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를 선택하더라도 그 트루 값이 그 퀀타일 안에 들어올 프리퀀시는 들어오게 되는 프리퀀시는 모든 걸 해보면 90%가 됩니다. 그건 맞는데 그것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개런티가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거를 거의 아직 신경을 쓰지도 않고 있어요. 아니, 뭐, 이제 트레이닝 해서 잘했으면 됐지. 그런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게 밸리드하지 않다. 어떻게 테스트 데이터까지도 그거를 밸리드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또 뭐 어떤 캘리브레이션 테크닉들이 필요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워킹을 잘하게 그런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제 생각에 엄청 중요한데 아직은 거의 대부분 이쪽은 거의 잘 모르기도 하고 전혀 신경을 거의 쓰지는 않고 있다. 심지어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뭐 트레이닝 때 그냥 뭐 그런 프레딕션 인터벌 잘 나오니까 뭐 그러면 끝.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개런티가 되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게 밸리드하게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금요일 밤에.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불금이라고 지금 어디 뛰쳐나가고 그럴 나이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가족들하고 가족들하고 있어야죠. 음, 음, 음. 잠시만요. 질문이 있는데 아이고. 네. 아웃라이어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디텍션들이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그거를 뭐 전문적으로 강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아웃라이어들을 디텍트해서 그거를 이제 그냥 사전에 제거하고 그 이제 모델을 피팅 뭐 그런 방법들도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웃라이어를 디텍트하는 것들이 이제 좀 오탐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미디안 리그레션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아웃라이어 디텍션은 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분야예요. 그거는 아마 제가 이제 저기 뭐 나중에 특강 같은 거를 제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때 이제 시간이 되면은 뭐 어느
어느 주말 토요일에는 그러면 제가 뭐 아웃라이어 디텍션에 대해서 뭐 다양한 방법들을 뭐 소개해 드린다든지 뭐 그럴 기회는 이제 나중에 뭐 아마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이제 좀 주로 많이 쓰는구나. 근데 이제 질문하신 대로 아웃라이어를 제외시키는 방법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리얼 월드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 음. 뭐 그 외에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